네, 계속하겠습니다. 8.1.1 할 차례죠. Transmission Schemes라고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만 정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SSCH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 전송 그 프로시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채널은 PSSCH가 되고요. 뭐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전송은 단지 PSSCH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안테나 포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포트라는 개념도 이게 그냥 우리가 알듯이 무슨 안테나 두 개가 삐쭉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시면 뭐 안테나 포트 1000, 100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포트라는 개념이 되게 좀 앱스트랙트한 개념이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계층을 좀 밑에 바닥부터 좀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우리한테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여기서 어쨌든 PSSCH를 통해서 모든 전송이 일어난다. 데이터 전송은 리소스 알로케이션 이게 이제 우리한테 관심이 큰 부분입니다. 모드 1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 거고요. 이 모드 1에서는 자 봅시다. PSSCH나 PSSCH 트랜스미션에서 다이내믹 그랜트하고 다이내믹 그랜트라는 건 뭔지 알죠? 패킷 하나 보낼 때마다 허락받는 거예요. 컨피규어드 그랜트는 뭐죠? 이건 패킷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여기에서 전송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컨피규어드 그랜트 타입 1과 2는 사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위에서 모든 저 데이터 전송은 PSSCH에서 일어난다더니 왜 갑자기 또 PSCCH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모두 아니라고 하는 거는 PSSCH 전송만을 스케줄링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직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PSSCH를 보고 있으나 거기에 스케줄링하는 모드와는 PSSCH만 스케줄링 해주는 그러니까 알로케이션 해주는 애는 아니고 PSCCH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라고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별로 좋은 비유가 떠오르진 않는데 뭐 보따리 장수가 우리 동네 와서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고 있는데 이 보따리 장수는 옆 동네에서도 물건을 파는 애야. 걔가 이제 모두 아닌 거죠. 옆 동네는 이제 PSCCH고 나는 PSSCH 동네고. 그래서 이제 지원이 되기로는 다이내믹 그랜트도 지원이 되고 컨피규어드 그랜트 타입 1도 지원이 되고 컨피규어드 타입 그랜트 타입 2도 지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 종류가 토탈 지원이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첫 문장이죠. configured grant type 2 side link transmission은 semi persistently schedule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configured type grant type 2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SPS의 모드 1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SPS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건 모드 2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semi persistent라고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오는 여러 개의 패킷을 에 대해서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한 번에 그냥 해치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지국이 해주면 모두 아니고 자동차끼리 하면 모두 2인 거예요. 근데 기지국이 하는 게 그런 semi persistent scheduling 즉 configured grant type 2만 하는 게 아니고 또 dynamic grant와 configured grant type 1도 해주는 거죠. 아까 그 보따리 장수 비유랑 또 비슷한 그런 관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DCI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 뭐 다운링크의 D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기지국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이드링크인데 웬 기지국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거의 1, 2년 이런 걸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개념이 이제 헷갈린 건데 뭐죠? 이 리소스 알로케이션은 기지국이 합니다만 데이터는 어디로 흐르죠? 차에서 차로, 즉 사이드링크로 흐르죠. 그러니까 이 사이드링크의 데이터 전송을 함에 있어서 리소스 알로케이션은 기지국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리소스 알로케이션에 대한 부탁이라든가 그랜트라든가 즉 리퀘스트와 그랜트는 전부 다 업링크와 다운링크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기지국가 주고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교통 정리가 머릿속에 잘 돼야 돼요. 자, Resource Allocation in Time Domain 보면은 UE는 PSSCH 하고 PSCCH하고 같은 슬롯에 전송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페일로드와 헤더는 같이 같은 시간대 같은 슬롯에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대전제죠. Minimum Resource Allocation Unit in Time Domain 가장 작게 리소스를 시간 쪽에서 자르는 단위가 뭐예요? 슬롯이에요, 슬롯. 하여튼 제일 작은 게 슬롯이다. 제일 작게 자른 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UE shall transmit the PSSCH in consecutive symbols within the slot. 그래서 UE는 shall이니까 shall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shall의 과거형이 뭐예요? should죠. 여러분들 근데 should 많이 쓰잖아요. should랑 똑같은 거예요. shall. 근데 이게 좀 약간 shall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해라 하는 어감이 있어요. You shall 뭐뭐 하면은 너는 뭘 해라 라고 하는 바로 명령을 그냥 때려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You should는 넌 해야만 한다. 약간 돌려 말하는 거라 그러면 shall은 그냥 바로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UE는 뭐뭐 할지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transmit 할지어다. PSSCH를 시간 쪽에서 따라가면서 봤을 때 이 띄엄띄엄 이 심볼에서는 보내고 그 다음 심볼은 뭐 딴 데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속적인 심볼들을 통해서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이라는 것은 한 슬롯 안에 있는 심볼들을 연속적으로 써서 데이터를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뭡니까? 한번 5가지나 있는데 You shall not 이거는 뭐죠? 하지 마라 말이죠. 하지 말지어다. You shall not transmit PSSCH in symbols which are not configured for side link. 그런데 사이드 링크용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그런 사이드 링크로 할당되어 있지 않은 심볼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전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 symbol is configured for side link according to higher layer parameters where 어쩌고저쩌고 is the symbol index of the first symbol o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소스 알로케이션은 슬롯 단위로 하는데 재밌게도 전송은 전송을 할 때는 또 이 안쪽에서 그 슬롯 안쪽에 있는 심볼들을 이제 일부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어감은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이 어감은. 근데 일부를 쓸 때는 그 시작 심볼의 위치와 거기서부터 몇 개의 연속적인 심볼을 쓸 거냐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준대요. 그러니까 그 주는 거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슬롯 안에서 PSSCH Resource Allocation은 어디서 시작해요? Start SL Symbols plus 1에서 시작한대. 이건 뭐 Start SL Symbols 여기 있는데 이제 그 시작하는 심볼 이 0번이다. 그러면 0 플러스 1이니까 1. 그러니까 첫 번째 심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호가 0번부터 붙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0번 심볼부터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몇 번 심볼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심볼, 연속적인 심볼 이렇게 전송을 하라고 위에서 시킨다는 거죠. UE shall not transmit PSSCH in symbols which are configured for use by PSFCH. 근데 어떤 심볼을 쓰면 안 되냐 들여다보니까 피드백을 위한 Physical Side Link Feedback 채널이잖아요. 그거 용어로 할당되어 있는 심볼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피드백 용어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을 해서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UE shall not transmit PSSH in the last symbol configured for side link.
사이드 링크에 할당은 되어 있는데 거기 사이드 링크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 심볼들 중에 맨 마지막 거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였죠? 맨 마지막에 뭐 그림이 있었는데 강독할 때 여하튼 뭐 특별한 기능을 가진 그 심볼이 있어요. 뭐 전송하다가 수신호로 돌아서는 그 시간을 위한 거였던가 뭐 여하튼 특별한 목적으로 있었어요. 그죠? last 심볼 못 쓰게 되는 거. The UE shall not transmit PSFCH in the symbol immediately preceding the symbols which are configured for use by PSFCH if PSFCH is configured. 그러니까 PSFCH 이것도 딱 하나만 그 심볼 하나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건 심볼 하나인데 원래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심볼도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PSFCH를 위해서 사실상 두 심볼을 시간축에서 주는 거죠. PSFCH를 쓴다고 하면 왜 앞에다 하나를 더 비워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기고문에 있긴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 기억나면 서로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제가 강독할 때는 얘기를 했었는데 강독을 한 나 자신은 까먹었어요. 뭐 이렇게 한다. 컴퓨터가 갑자기 슬로우 다운 되고 황당한 짓을 하네. 예, 혹시 녹음에 지금 뭐가 부드럽지 못했으면 제 컴퓨터가 지금 뭐 하느라 헤매고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사이드링크 리소스 알로케이션 모드 1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이내믹 그랜트도 가능하고 뭐 configured grant type 2도 가능하고 configured type 1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1은 없고요. 이제 다이내믹 그랜트부터 얘기 나옵니다. 다이내믹 그랜트는 패킷 하나 보낼 때 나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업링크로 하고 걔가 이제 여러 가지 짱돌을 굴리게 했죠. 어디다 보내게 해줄까? 이렇게 해서 그 보내는 위치 자원을 갖다 선정해서 야 여기다 보내라 하고 이제 딱 찍어서 알려주죠. 그게 이제 그란트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란트를 받아서 실제로 이제 그 지목된 위치에서 실제 전송을 하는 그 방식이 다이내믹 그란트. 그러니까 패킷 하나하나마다 이 짓을 해야 되면 얼마나 기지국으로 오고 가는 연락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configure type, grant type 2, 즉 semi persistent 스케줄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하나씩 보낸다 그러면 다이내믹 그랜트가 맞아요. 그런데 BSM이나 이런 것까지 계속 보내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은 다이내믹 그랜트를 쓴다고 하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semi persistent scheduling 하는 게 목소리, 전화를 위해서 개발된 스케줄링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목소리라는 게 우리가 전화할 때 어떤 식으로 전화하냐면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한번 음성을 쓰기 시작하면 한동안 쫙 써요. 그리고 지금처럼 잠깐 쉬어요. 그래서 톡 스포트하고 사일런스가 이렇게 번갈아 교체하는 식으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기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톡 스포트가 시작이 되면 그 목소리 샘플을 따다다닥 따가지고 패킷에다가 그 샘플들을 이제 샘플들 몇 개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목소리 톡 스포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런 그 샘플들을 묶어가지고 패킷으로 만든 그 패킷들이 일정 간격으로 계속 나갑니다. 우리 마치 BSM, RC 카운트가 제로 갈 때 될 때까지 계속 똑같은 간격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간격으로 나가. 이러다가 내가 말을 이렇게 멈춘다. 라고 하면 조용한 거죠. 그래서 멈추기 직전까지 내가 얘기한 그 순간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BSM의 RC 카운트가 0인 그 순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마이 퍼시스턴트 스케줄링 한번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뭐 1초나 뭐 3초나 이런 식으로 몇 초 동안 주르륵 계속 얘기하고 그동안은 패킷이 다다다다다닥 100ml 정도가 아니라 뭐 33ml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패킷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그런 뭐 짧고 긴 간격은 뭐 구현 방법마다 다른 거니까 일단 한번 패킷이 나가기 시작하면 일정 간격으로 이제 수십 개가 이렇게 나가는 그것 때문에 SPS가
그런 스케줄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로 봐서는 Configured Grant Type 2인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DCI 포맷을 뭘 쓰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DCI 포맷은 우리가 SCI 맨날 얘기하잖아. Side Link Control Information. 이건 Downlink Control Information. 그러니까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지국에서 단말들한테. 그때 포맷 3 underscore 0 요거로 요 포맷을 써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ide Link Configured Grant Type 2에서 요 필드들이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놈의 이 표준 S3GPP는 유럽 주도의 표준은 이걸 또 찾아봐야 돼. 어디 있는지 몰라. 이게 이런데 인덱스를 그냥 링크를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클릭 탁 하면 바로 그 정의한 문서로 가고 말이지. 이러면 오죽이나 좋겠냐고. 이거 어디 나오는지 디립다 찾아야 돼. 어쩔 땐 며칠 걸릴 때도 있어요. 여기 이제 요거 정의된 데 가보면 필드들이 나오는데 그 필드들 중에 이제 뭐 이런 타임 갭이라는 필드가 있는 거예요. 네, 타임 갭이라는 게 이게 RRI 비슷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 타임 갭이 뭘까? The time gap field value m of the DCI format 3 underscore 0 30 provides an index m plus 1 into slot offset table. slot offset table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타임 갭 field value m 그러면 그 테이블에 m 플러스 1번째 엔트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0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0번 그러면 실제로는 첫 번째 엔트리라는 거예요. 옵셋 테이블. 그러니까 옵셋 테이블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 우리는 아직. 그죠? 이 타임 갭이라는 값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타임 갭 3번 그러면 그게 뭐 3초나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테이블에 가서 네 번째 엔트리를 봐야 돼. 그럼 거기에 이제 실제 시간 간격은 얼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간격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That table is given by a higher layer parameter, time gap first site link transmission, and the table value at index n plus 1 will be referred to as slot offset. slot offset KSL 이렇게 부른다는 건데 value는 이제 slot offset이에요. value. 그러니까 요 m번은 이제 테이블의 행번호고 요 m이라고 하면 몇 행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m이라고 하면 m 플러스 1번째 행인데 그 안에 행을 찾아 들어가서 값을 읽어보면은 그것이 slot offset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slot offset. 그러니까 slot offset은 보통 이제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 이걸 offset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slot offset이면 기준점이 아까 시스템 프레임 넘버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0번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인가 한번 나중에 봅시다. 시간이 얼마나 됐어? 아직 한 12분 더 하면 되겠네. Slot of the first side link transmission scheduled by the DCI is the first slot of the corresponding resource pool that starts not earlier than 어쩌고저쩌고 TDL is starting time of the downlink downlink slot carrying the corresponding DCI. TTA is a time advance value and KSL is a slot offset between the slot DCI and the first. 이게 지금 한 문장인 거야 지금? 정말 그지 같지 않아요 이거? 한 장에 읽어봅시다. 다섯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자. 첫 번째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DCI에 의해서 스케줄된 첫 번째 사이드 링크 트랜스미션의 슬롯은 새겨야지 이게 또 이 뒤를 읽다가 앞을 까먹어. 너무 길어갖고 DCI에 의해서 스케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따라서 첫 번째 사이드 링크 전송을 해요. 그런데 그 하는 첫 번째 전송의 슬롯은 그러니까 지금 사이드 링크 컨피그 그랜드 타입 2니까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RC계의 전송을 할 거 아니야. 뭐 15개를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첫 번째 전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번째 슬롯에서 일어나는지 있을 거라고. 그지? 그게 그 첫 번째 15개 중에 첫 번째를 전송하는지 슬롯이 딱 주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 슬롯은 무슨 슬롯? First side link slot of the corresponding resource pool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보다 나중에 나오는 요 지금 블라블라블라 요 수학식 요거보다 나중에 등장하는 사이드 링크에 할당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슬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롯이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면 시간축에서 슬롯이 여기 열병식 할 때 군인들 착착착착 줄지어서 지나간다고 그런 상상을 해봐. 슬롯이 행진을 착착착착 해나가는데 얘는 사이드 링크 슬롯이야. 그 다음은 업링크가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패킷을 내가 보내야지 라고 했을 때 그거 어디다 보내는 거냐? 어디다 보낸다고? 일단 요거보다는 나중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 다섯 그 슬롯 타임 지나간 이후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이드 링크용 슬롯이다. 거기다 보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ot earlier than 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이래? TDL은 뭐냐? TDL is starting time of the downlink slot. 자, 이 슬롯 중에 side link 슬롯도 있고 uplink 슬롯도 있고 downlink가 쓰는 슬롯도 있으니까 일단 downlink가 쓰는 슬롯의 시작 시간이래. TDL이 corresponding DCI. DCI를 그러니까 corresponding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에 corresponding 하겠어요? 여기서 correspond 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처음 first side link transmission이죠. 이것에 해당하는 DCI가 나와야, 그지? 걔가 너 어디서 보내? 이런 정보를 들고 오고 있는데 걔보다 먼저 보낼 수는 없잖아, 그지? 걔가 와야지 어디를 점지해 줬는지, 그 기지국이 어디를 찍어줬는지를 알 텐데 이 TDL 보다 먼저 보내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몰라, 나도 지금 사기치고 있을 수 있어. 지금 I'm thinking aloud. Okay? 예, 그래서 TDL은 그 시간이고요. TTA는 is a timing advance value. 타이밍 어드밴스 밸류가 뭔지도 모르겠어. 타이밍 어드밴스 밸류. 뭐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좀 나나? 기축호 여기랑 시간 차이가 날 리는 없고 뭔가 타이밍 어드밴스 밸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반을 빼.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KSL 곱하기 T 슬롯을 곱해. KSL은 아까 나왔었죠. KSL이 뭐라고 그랬어? 슬롯 옵셋이라고 그랬죠. 슬롯 옵셋. 그 슬롯 옵셋이 나오고 between the slot DCI and the first schedule bar. 그 슬롯 옵셋이라는 게 여기 드디어 정의가 나오네. 뭐냐면은 그 DCI 있잖아요. DCI 여기서 DCI 나온 슬롯하고 실제 이제 요 DCI 쪽지를 받아가지고 어디 보내라고 이제 지령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지령을 읽고 나서 첫 사이드 링크 트랜스미션 하기까지 할 때의 슬롯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 사이에 이제 간격인 거지. 근데 그 간격은 이제 이건 KSL이라고 하는 건 숫자로 주어져 있고 그거는 몇 슬롯 타임이라고 하는 것인 거니까 그 몇만 준 거니까 거기다가 슬롯 타임을 이제 곱해 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요거 타이밍 어드밴스 밸류라는 것뿐이네. 그래서 TDL은 이때 연락이 왔고 옵셋이 주어져 있으면 자, 그러니까 연락이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야, 지금으로부터 얼마 옵셋 떨어진 데서 전송해라 라고 하면은 이건 쉬워. TDL 플러스 KSL 곱하기 T 슬롯 이러면 쉬운데 이거는 왜 빼주냐 이거야. 타이밍 어드밴스 밸류라는 게 뭐냐 이거지. 타이밍 어드밴스 밸류는 뭐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어 이제 이 DCI를 싣고 올 때 출발할 때 이제 찍은 거야. DCI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예를 들면은 뭐 2슬롯쯤 걸린다고 치자고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오는데 걸리는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 연락이 출발해서 나한테 올 때까지 2슬롯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라고 하면은 야 내가 도착한 이후에 뭡니까 5슬롯 이후에 보내라고 했을 때 빠꾸를 시킨다는 거지 2슬롯만큼. 그러니까 명령한 시점, 그러니까 그 명령이 나한테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좀 나중에 왔지만 명령한 시점 기준으로 5슬롯 후에 보내라고 했으면은 이 연락병이 나한테 오는데 걸린 시간을 빼내고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명령 시점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장군이 12시에 나한테 명령을 해서 5시에 공격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5시간 이후에 공격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장군의 시계를 읽은 시간이 장군의 시간이었어요. 12시. 근데 연락병은 2시에 도착했어. 그러면 2시에 도착했는데 야 지금부터 5시간 이후에 공격. 그러면 7시냐 말이지. 아니라 이거지. 그 7시가 TDL 플러스 KSL 곱하기 T 슬래시니까 거기서 2시간을 빼줘야지 5시 진짜 장군이 명령한 시간일 거 아니에요. 예, 그거라는 거죠. 그럼 2분의 이건 또 뭐냐? 2분의 이건. 그러니까 이 지연 시간을 아마도 라운드 트립으로 재고 그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원웨이 시간으로 보지 않나. 이게 저의 그 30년 동안에 통신을 공부한 짬밥으로 굴렸을 때 이 판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니면 말고 어떡하겠어. 여러분 지능이나 내 지능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예. 자, 그 다음에 TC는 또 뭐냐 이게. 예, 하여튼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Sidelink Configured Grant Type 1이 있네요. 타입 1은 뭔지 정체를 모르겠어요. 타입 2는 지금 SPS라는 걸 사실상 알겠는데 SPS 중에서 Distributed 버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SPS가 딴 게 아니라 이 저기 Semi Persistent 하면은 SPS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SPS는 Sensing Based SPS. 그러니까 정확히 풀 네임을 쓰면 SB 하고 SPS니까 그거는 차들끼리 눈치 봐가지고 하는 거야. 기지국 없이. 그래서 센싱 기반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기지국은 센싱 기반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자동차에서 다 보고서가 올라오고 그거 다 취합해갖고 전모를 파악한 뒤에 가장 옵티멀한 디시전을 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Sidelink Configured Grant Type 1은 뭘까요? The slot of the first Sidelink transmission follows the higher leg configuration according to. 이건 뭐 드러나 마나 하는 얘기네.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상부 지시대로 하라우. 이거. 8.1.2.2는 Resource Allocation and Frequency Domain. 자, 지금 이제 시간 축에서 얘기했잖아요. 시간 축에서 얘기했어요. 타임 도메인 8.1.2.1은요. 네. 8.1.2.2는 이제 주파수 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웃고 즐기는 사이 벌써 27분이야. 8.1.2.2까지만 하고 또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The resource allocation unit in the frequency domain is the subchannel.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원 할당의 단위 주파수 축에서는 얼마입니까? 예, 서브 채널이라 이거야. 당연하죠. 또 subchannel assignment. 그러니까 NR로 오면서 시간 축의 resource allocation 단위는 서브 프레임에서 슬롯으로 반으로 줄어버렸지만 그렇지만은 주파수 축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서브 채널이다. The subchannel assignment for Sidelink transmission is determined using the frequency resource assignment field in the associated SCI에 주파수 자원 할당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다고 합니다. 요 필드에 써 있대. 요 필드에 SCI의 저 필드에 그 할당 내용이 어떤지 저기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왜 SCI야? 지금 모드 1 하고 있지 않나? 아닌가? 모드 1 하고 있는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기 타임 도메인에서도 모드 1인 거 2인 거 지금 상관없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모드 1에서는 이라고 해서 또 구체적으로 모드 1 케이스에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모드 1이라고 특정할 수 없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SCI의 Frequency Resource Assignment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예. The lowest subchannel for Sidelink transmission is a subchannel on which the lowest PRB of the associated PSCCH is transmitted.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이드링크 전송에서 사용할 가장 낮은 서브 채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채널이 예를 들어 난 3, 4번 서브 채널 쓴다. 보통 한 패킷 할 때 이제 보통 한 서브 채널 쓰긴 합니다만 좀 패킷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연속적으로 있는 다음 서브 채널까지 쓰죠. 그래서 lowest 서브 채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경우에 하나면 그거 하나 자체가 lowest고 2개 쓴다 그러면 이제 2개 중에서 뭐 주파수 쪽에서 좀 더 위쪽에 있는 거죠. 예. 그놈은 어떤 서브 채널이냐? 예. PSCCH와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전송을 하는
서브 채널과 결부되어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과 결부된 PSCCH의 가 전송되는 lowest PRB가 있는 서브 채널. 그러니까 뭐냐면 서브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럼 누가 거기 PSCCH가 어디 있겠어요? 그 낮은 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PSCCH가 거기 들어가 있는 서브 채널이 lowest 서브 채널 for side link transmission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림 있으면 좋은데 여하튼 뭐 정의는 컨트롤 채널이 있는 쪽에 있는 서브 채널이 lowest다. lowest를 왜 굳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If a PSSH scheduled by a PSCCH would overlap with resources containing the PSCCH, the resources corresponding to a union of the PSCCH that scheduled the PSSH and associated PSCCH DMRS are not available for PS.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자원이 오버랩 되는 경우에 PSCCH를 담고 있는 리소스와 PSSCH가 자원이 오버랩되는 경우에 오버랩이 무슨 말일까? 이게 진짜로 겹칠 수는 없는데 오버랩되는 경우에 그 PS 무슨 말? The resource corresponding to the union of the PSCCH that scheduled and associated. 그러니까 PSCCH와 PSCCH DMRS 얘네들은 그 데이터 채널에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 뭐 당연한 얘기죠. 컨트롤 채널이 쓴다거나 또 굳이 왜 컨트롤 채널에서 DMRS는 빼내가지고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네들하고 그 걔네들이 쓰는 거는 빼놓고 데이터 전송에 써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일단 끊고 가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이해가 조금씩 이제 더 깨쳐지고 더해지는 겁니다. 예.